저는 올해 1억 8천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반감기 전에는 떨어지면 사고 이 전략을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비트는 저는 진짜 좋게 봐요. 비트보다 좋은 자산이 뭐가 있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비견할 수 있는 거는 강남 부동산 정도? 투자에 있어서 기회는 끊임없이 온다고 생각해요. 네, 이 질문이 아직도 당연히 많겠죠. 계속 분할 매수 하시던 분은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개인적으로는 정고점 전에 매수를 마무리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현금 비중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꾸 왜 현금 비중을 가져가라고 하냐? 그래야 대응을 할 수 있죠. 예측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계속 쭉쭉쭉 오를지 아니면 조정을 줄지 언제 조정 주냐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저는 무당이 아닙니다. 점쟁이도 아니고 그거를 제가 무슨 수로 맞추겠어요. 저는 초보자일 뿐입니다. 저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시고, 제 역량보다 여러분들이 더 높게 평가해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냥 제가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저만 오를 거를 예측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초보자일 뿐이니까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하셔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늘 이렇게 현금 비중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자꾸 몰빵할 분위기예요. 이게 포모의 무서움이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포모가 오면 몰빵 투자를 하게 되는데, 지금 그냥 한 방에 한 개 살게요 하고 이게 9,100만 원 주고 빡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같이 조정이 옵니다. 내가 한 방에 몰빵한 걸 어떻게 알고 조정이 옵니다. 보통은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요즘 시장은 좀 이상해갖고 조정 안 주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돈을 버신 분들이 많은데, 원래는 그렇게 투자하면 사실 안 돼요. 현금 비중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자산도 위로만 계속 올라가는 자산은 없어요. 그래서 매수도 분할 매수 하시고, 근데 좀 당기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정고점 전에 매수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 빨리 봐도 한 4월에서 6월 정도로 요때 정고점이 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지금 같은 추세면 3월 중에 정고점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지 안 올지 저는 모르죠. 올 수도 있답니다. 온다가 아니에요.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느낌상으로는 조정이 한 번은 크게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현금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까지 한 개도 없다, 0.01개도 없다, 0.01개도 없는 분은 무리해서 몰빵해서 사지 마세요. 만약에 한 5천만 원 정도 있다 그러면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는 요 정도는 사도 괜찮은데, 현금을 꼭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는 떨어지면 하락하면 분할 매수하면 되니까. 이거 5천만 원 있다고 5천만 원 다 들어가지 마세요. 평단이 지금 되게 높잖아요. 지금 업비트 가격 얼마입니까? 업비트 가격 한번 볼게요. 지금 업비트에서 9,154만 원, 9,150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원화 기준으로 8,200만 원이 신고가였어요. 지난번에 최고가. 그거를 월등히 넘었잖아요. 물론 달러화 기준으로는 아직 안 올랐으니까 달러화 기준으로 정고점 전에 매수를 마무리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지만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사도 된다고 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9,150만 원인데 요 가격에 내가 만약에 풀시드가 들어갔다고 쳐요. 저는 전혀 1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도 전 모릅니다. 그걸 누가 책임지겠어요? 5천만 원을 이때 그냥 다 몰빵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제 생각에 많이 빠지면 한 6,900만 원? 7천만 원 밑에까지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손가락만 빨아야 돼요. 9,100만 원에 5천만 원 풀시드 다 들어갔으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손해 봤을 텐데, 5천만 원만 들어가도 5천만 원 들어가서 1,500 손해면 마이너스 30%난 거잖아요. 이렇게 돼도 나는 감내할 수 있다. 나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고 산 거다 하면 괜찮아요. 하지만 이렇게 타락하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다. 냉정하게 물어보세요. 본인에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 이렇게 빠져도
괜찮다. 나는 좀 길게 보고 투자한 거다. 난 한 5년 정도 갖고 갈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네, 뭐, 몰빵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5년 가져갈 거라면. 근데, 이거 마이너스 30% 나오거나, 뭐, 한 플러스 10% 나오거나, 이러면은, 팔고 싶어가지고 막 엉덩이 들썩들썩 하시는 분이면, 투자는 진짜 조금만 하세요. 조금만. 5천만 원 있어도, 그냥 최대, 맥시멈 한 1,000만 원만 하세요. 이게 본인의 돈 그릇에 달려있는데 이거 몰빵하고 이게 버틸 수 있겠어요? 일상생활에 엄청 영향 받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저 이렇게 말했어도 그냥 본인이 판단해갖고 5천 몰빵하고는 댓글로 엄청 악플 달 것 같거든요. 물론 뭐 저한테 악플 달아봤자 저는 뭐 블랙 맥이면 그만이지만 본인은 상처가 계속 남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냥 좀 안정적으로 합시다. 리스크 관리보다 네, 중요한 건 없어요. 이 리스크 관리하는 거는 솔직히 이렇게 현금 보유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리스크 관리를 우리가 뭐 무슨 수로 해요?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 그냥 현금 비중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분할 매수 하고 계신 분들도 현금 비중 없이 끝까지 다 들어가는 거는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버는 수입에서 일부를 현금 비중 가져갈 수 있게 조치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투자가 되게 어려운 게 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있는데 5천만 원을 지금 완전히 다 넣어서 물론 5년을 보면 수익을 반드시 본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올해 말까지만 가져가도 저는 수익을 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미 9,150만 원이잖아요. 저는 올해 1억 8천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확정이 아니잖아요. 이거 뭐 누가 압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한 14만 불까지는 올해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걸 뭐 누가 압니까? 14만 불까지 안 가고 갑자기 확 빠질 수 있잖아요. 뭐 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1K까지 이거 버틸 수 있어요? 제 생각엔 이거 못 버티실 것 같은데 이거 5천만 원 풀시드 들어가면 막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5천만 원이 있으면 저라면은 2천만 원 정도만 네, 매수를 할 것 같아요. 3천만 원은 그냥 갖고 계세요. 만약에 9,100만 원인데 이게 많이 올라가지고 1억 5천까지 올랐다. 그래도 수익을 보잖아요. 그럼 이게 한 3천만 원은 될 것 같은데 2천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벌면 50% 수익 받지 않습니까? 그냥 그 정도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다 못 들어간 거를 너무 한스러워 하지 마세요. 진작에 안 사고 좀 뒤늦게 샀으니까 그러면 그냥 좀 내려놓으세요. 다음 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 저는 투자에 있어서 기회는 끊임없이 온다고 생각해요. 뭐 다음에는 뭐 부동산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현금을 갖고 있으면 또 모르잖아요. 5만 1,000달러까지 이렇게 빠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6,900만 원까지 빠지면 그때 또 여기 3천만 원 중에 반 정도는 또 추가 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량도 더 늘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풀시드를 막 쭉 박으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부터 진짜 기도하는 투자만 되죠. 가자 하는 그 투자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머리는 좀 차갑게 하세요. 네, 냉정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짜 많이 올랐어요. 얼마큼 올랐나 보여드릴게요. 1월 10일 날 현물 ETF가 승인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조정이 있었잖아요. 20% 조정 받은 다음부터 오른 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당장 떨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당장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면 5만 한 2천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매물대가 없어서 여기까지 하락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열려 있어요. 네, 여기까지는 쭉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면서 항상 네, 현금 비중 가지고 가셔야 돼요. 네, 만약에 이대로 날아가 버렸다. 현금 비중 네가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조금밖에 못 사가지고 돈 못 벌었지 않냐. 이런 원망하실 거면 그냥 뭐 풀시드 넣으셔도 되는데 그럼 저를 원망하진 마세요. 네. 네, 자꾸 저를 보고 투자를 하십니까? 저를 뭘 믿고 투자를 하세요? 왜 제가 비트코인 창시자도 아니고 왜 저를 믿고 투자하세요? 본인이 공부해서 투자하시는 게 맞고 모든 투자는 네, 본인이 공부해서 하는 거예요. 네, 일개 유튜버인 제 말을 뭘 믿고 투자를 하십니까? 뭐 수익 보든 손해 보든 네, 저랑은 뭐 경제적으로 하나도 얽혀 있지가 않잖아요. 네, 잘 생각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좋은 기회인 건 맞는데 저는 일찍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맘 편히 기다릴 수 있죠. 이제 점점 더 홀드의 영역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진 자의 영역이죠. 지금 이 뒤늦게 타는 거는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탈 거면 지금 이 가격에 그냥 조금만 태우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3분의 1 정도만. 내가 생각했던 시드의 3분의 1 정도만 매수를 하시고 나머지는 지켜보면서 오르면 소소한 수익이지만 그 정도만 가져가시고요. 떨어지면 그때 추가 매수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좀 스트레스가 적어요. 뭐 그때 더 살 걸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때 풀시드 박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뭐 결과적으로 조금 더 벌고 덜 벌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투자로 롱런 해야 돼요. 네, 투자를 오래오래 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업을 해도 굳이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뭐 좀 치사한 방법을 쓰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여지를 남기고 리스크 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스트레스 좀 덜 받고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되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되게 많이 올라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도 있고 좀 기뻐서 이미 좀 어느 정도 사서 기뻐서 매수하신 분도 일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월 1일 날 저는 현금 매수가 끝났다. 너무 빨리 올라서 그냥 빨리 좀 끝냈다 예정보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에서 64,000달러 찍고서 이렇게 한 10% 정도 쭉 하고 조정을 줬거든요. 저는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안 샀고 3월 1일이면 대략 한 뭐 요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 제가 분할해서 매수하고 매수를 마쳤어요. 이때 0.24개 마저 사가지고 와이프 계좌로 한 개 꽉 채우고 이제 저는 매수는 마쳤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주말에 조정이 좀 올 것 같다. 물론 되게 코딱지만한 조정이긴 했는데 요새 뭐 시장이 그러니까 요때 사셨어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상방으로 가는 것 같으면 그냥 좀 빨리 사라 라는 말씀까지 드렸지 않습니까? 하방으로 가면은 좀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충분히 떨어진 다음에 사도 된다. 삼각수렴 다음에는 추세가 크게 터지니까 올라가면은 좀 빨리 사시고 떨어지면은 좀 느긋하게 떨어지는 거를 좀 충분히 보시고 매수하셔라 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을 뭐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그냥 초보자일 뿐이고 그냥 공부하고 있는 저도 학생입니다. 코인 공부하는 코인 학생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이니까 저한테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고 대신에 손해 보면 저도 같이 손해 보잖아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손해가 더 크니까. 하지만 저는 좀 현금 비중이 좀 있으니까 만약에 최대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쯤에서는 좀 느긋하게 좀 분할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게 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는 상승하고 있을 때에는 매수를 아예 안 할 거예요. 특히 현금 매수는 절대 안 할 겁니다. 절대라는 말은 없지만 현금 매수는 안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그때는 제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더 사야지. 이게 사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져야죠. 이때는 더 살 거예요. 여기서 샀는데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럼 더 사야죠. 저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저 아직 반감기도 안 왔잖아요. 반감기 전에는 떨어지면 사고 이 전략을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럼 오르면 안 사냐? 저는 살 만큼 샀으니까 저는 오르면 안 살 건데 한 개도 없는 분들은 뭐 3천만 원 살 거다. 그럼 1,000만 원은 지금 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혹시나 떨어지면 나중에 또 추가 매수하면 되니까 안 떨어지면 1,000만 원만 가져가는 걸로 문이 닫히고 있다고 생각해요. 버스가 좀 떠나고 있습니다. 현금 비중 없이 지금 풀시드를 다 넣는 거는 절대 비추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럼 지금 선물 투자하는 건 어떠냐? 초보자면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면 초보잖아요. 그럼 저는 단연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 투자 하지 마세요. 넌 하지 않냐? 저는 합니다. 솔직히 저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3, 4년 공부했잖아요. 여러분도 3, 4년 공부하고 다음 장에서 하세요. 다음 장에. 정하고 싶으시면 소액만 하시거나 뭐 100만 원 정도? 소액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큰 돈으로 선물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트가 많이 올랐으니까 알트는 어떠냐? 이건 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알트 종목 좀 알려달라. 알트 종목을 저한테 들어서 투자할 거면 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트 투자 뭐 하면 되냐? 굳이 꼭 하고 싶으시면 뭐 이더리움 정도. 요 정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더리움 저는 뭐 한 개밖에 없는데 추가 매수 계획이 일단은 없습니다. 그건 의견일 뿐이고 잘 모르겠어요. 솔라나 사면 되냐? 솔라나는 더더욱 모르겠어요. 뭐 저는 살 계획이 아예 없습니다.
저 솔라나 뭐 한 개도 없어요. 아주 미세 수량은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짜투리 좀 남잖아요. 그런 거 외에 한 개 미만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뭐 특별히 대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알트는 현재는 없으니까 좀 다 비워놨어요. 일부러 편향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일단 비워놨습니다. 그럼 알트 투자 안 할 거냐? 할 겁니다. 할 거긴 한데 저는 이더 투자는 저는 안 할 생각이고 한 비트가 90%라면 알트는 뭐 많아야 한 10% 정도? 뭐 더 이거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뭐 진짜 비중을 적게 해서 투자할 생각이에요. 분산 투자할 생각 없고요. 알트에 분산하기 시작하면 백화점이 금방 되거든요. 갑자기 순식간에 뭐 10종목, 20종목 막 계속 늘어나거든요. 코인 유튜버 누가 무슨 종목 얘기하면 또 뭐 하고 또 누가 뭐 얘기하면 또 사고 뭐 이러면은 종목 금방 늘어나거든요.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네, 알트 사는 거는 신중하게 정말 신중하게 검증하고 또 고르고 또 고르세요. 제가 만약에 사면은 뭐 살지 알려달라. 그건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좀 법적으로도 좀 걸리고, 그리고 제 윤리적으로도 좀 그렇고, 너무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투자라는 게 뭐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목을 알려드리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는 똘똘한 알트를 잘 찾아서 이제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내일쯤 아니 방송 끝나고 들어갈 겁니다. 이 정도 말씀은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매도할 때는 알려드릴게요. 네, 올해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올해는 그냥 쭉 당연히 다 가져갈 거고, 만약에 이건 제 희망사항입니다만 알트 투자가 너무 잘 돼갖고 알트에서 돈을 아주 많이 벌면 내년에 비트 그냥 전량 다 가져갈 거예요. 알트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충분한 수익을 얻었으니까 비트코인은 저는 오래 가져가면 오래 가져갈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최소한 5년은 보고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20년. 그러니까 저는 5년 가져가던가 20년 가져가던가. 그러니까 내년에 조금 팔 수도 있긴 한데 팔아봤자 아무리 많이 판다고 해도 반 이상은 다 가져갈 거야. 3개 정도는 가져갈 생각입니다. 제가 현재 기준으로 한 대략 한 5.4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한 2개 정도만 뭐 판다고 해도 2개 정도만 팔고 한 3개 정도, 3개 이상은 가져가려고 생각 중이니까 비트는 저는 진짜 좋게 봐요. 비트보다 좋은 자산이 뭐가 있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비견할 수 있는 거는 뭐 강남 부동산 정도? 근데 강남 부동산이 좋긴 좋은데, 좋은 거 맞는데, 그럼 강남 부동산보다 비트가 더 나쁘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히 포트폴리오 면에서 그런 거고, 그럼 뭐 MS나 엔비디아는 어떠냐?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전 AI도 잘 모르고 AI에 대해서 뭐 저 하나도 모르거든요. 얘네가 뭐 돈 벌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벌지 어떨지 뭐 저는 모르겠어요. 무식장이라서 뭐 이런 쪽 하나도 모릅니다. IT 쪽 거의 모르거든요. 내가 모르는데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 투자할 뭐 가능성은 없고, 강남 쪽에서는 제가 뭐 한 30년 이상 살았으니까 강남은 충분히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빌딩이든 아니면 뭐 좋은 뭐 아파트가 됐든,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치면 신축이나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볼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이런 거나 뭐 비트코인 뭐 추가로 하나 얘기하자면 뭐 한남동, 이태원동, 용산구죠, 용산구. 네, 뭐 요런 데 정도, 요 정도를 모아가는 게 뭐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비트코인이 저는 되게 좋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비트코인이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 모으는데, 이거는 제 개인 의견일 뿐이잖아요. 제가 확신이 있어서 모으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이걸 모은다고 해서 뭐 저한테 이득이 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만약에 모으실 거면 꼭 공부하시고 장기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보통 초보자분들 보면 한 달 들고 있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진짜 장기로 뭐 적어도 1년 정도는 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팔더라도 내년 1월 이후에 파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하는 건 5년입니다. 5년. 5년 진짜 금방 가거든요. 2029년. 요때까지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내년에 팔고 부동산 사도 되는데 5년 후에 팔고 부동산 사면은 더 좋은 부동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부동산이 오르는 폭보다 비트코인이 오르는 폭이 더 클 거기 때문에 이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고 5년 가져가는 쪽으로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플랜은 앞으로 뭐 이렇습니다. 대충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죠? 네, 64,000원으로 좀 떨어졌네요. 이제 조정이 올까요? 그럼 모릅니다. 네,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숏을 제가 안 치는 이유가 하방을 보고 있어도 언제 떨어질지를 몰라요. 어느 타이밍에 떨어질지 맞추는 게 진짜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차트 생긴 걸로 보면은 저는 계속 하락이 보이는데 하방이 계속 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니까 그래서 너무 좀 어렵네요. 저는 아까 선물 들어갔던 거를 하여튼 여기 근처에서 저는 다 팔았거든요. 64,730? 뭐 지금 정도 비슷한 가격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65K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냥 충분히 수익을 많이 맛봐서 53K부터 잡고 있던 선물이거든요. 충분히 너무 많이 수익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뭐 64K나 65K나 제가 느끼기엔 거기서 거기라서 저는 선물 포지션을 정리했거든요. 네, 여기서 수익이 좀 크게 났습니다. 좀 많이 크게 났어요. 제가 선물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크게 났습니다. 네, 이번에. 다음번에는 좀 기다릴 생각이에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선물 투자하라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선물로 샀다는 거는 저는 뭐 2배밖에 안 쓰고 있어서 현물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위험도라고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거의 1배와 비슷한 정도의 위험도입니다. 만약에 계속 올라가면은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거고,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져 준다. 네, 그러면 현물도 일부 매수할 거고, 그리고 뭐 선물도 일부 또 들어갈 생각입니다. 선물이 뭐냐? 네, 선물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하지 마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떨어져 주면 여기 자리 진짜 너무 좋거든요. 한 51K에서 52K. 여기까지 좀 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기까지 한 번만 좀 더 와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가 힘들면 여기까지라도 한 57K까지라도 제 투자 스타일은 여기까지 오면 뭐 예를 들어서 10만큼 들어갔다고 치면 여기까지 오면 뭐 20만큼 들어가고 여기까지 오면 뭐 30만큼 들어가고 그리고 그 밑에까지 오면은 나머지 40 들어가고 저는 보통 이렇게 포지션 잡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현물도 이때 만약에 100만원 사면 여기 200만원 사고 300만원 사고 400만원 사서 뭐 1000만원 채우고 저는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 더 많이 떨어지면 더 많이 사고 이거를 바이 더 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많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는 게 마음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자산임에도 떨어지기를 좀 바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져 주면 너무 고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좀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요새 좀 조정을 좀 잘 안 줘서 그리고 저번에 살짝 조정 줄 때도 보니까 이 6만 달러 밑으로 잘 안 가더라고요. 좀 아쉽게도. 네, 이제 한 번쯤 빠져줘도 고마울 것 같은데 그래서 풀시드 들어가는 거는 그냥 여러모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풀시드 들어가는 거는 앞으로도 그렇게 투자하시는 거는 좋은 습관은 아니니까 잘 생각하시기 바래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전고점 얼마 안 남았죠. 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요거 넘기면 끝이니까 한 3분의 1 정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하락하면서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이제 백분할은 지금 전략에서는 솔직히 이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뭐 12월, 11월 아니면 뭐 1월 이때는 백분할 전략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100일에 나눠서 사고 떨어지면 더 많이 사고 이게 이미 좀 지난 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 와이프는 백분할로 매일매일 샀거든요. 그래서 한 개를 채웠습니다. 저는 이미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백분할을 한다? 좀 많이 부담됩니다. 지금 백분할을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3분할로 한 번만 1회로 뭐 3일에 걸쳐서 사고 뭐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3분의 1을 너무 시간 끌지 않고 매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냐? 떨어지면 뭐 한 3분의 1 정도를 이건 분할 매수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은 어떡하냐? 이건 그냥 현금으로 쭉 갖고 가세요. 이건 정말 경제 위기급의 큰 위기가 생기면 이거랑 플러스 번 돈 있죠. 그동안 모은 돈. 이걸로 또 좀 더 투자하면 좋으니까. 아니 그럼 경제 위기가 오면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맞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위기가 올해 올 것 같냐? 솔직히 안 올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제가 현금 보유하세요.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하세요. 24년에 올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모은 현금으로 경기 침체는 그냥 뒷전으로 하고 비트코인 샀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은
현금 보유하신 거를 그대로 현금으로 아직까지 갖고 계시다면 만약에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하실 거면 지금 뭐 조금만 사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봤는데 틀렸습니다. 뭐 사과하라고 하시면 뭐 하겠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뭐 인정하고요. 근데 저는 어찌됐든 네, 비트코인을 이 현금 보유한 덕에 샀잖아요. 사실 현금 보유를 비트코인 살려고 보유한 건 아니었지만 솔직히 딱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현금이 있으면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현금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현금은 꼭 모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현금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현금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고 리스크 관리는 네, 모두 다 현금이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현금은 진짜 중요하니까 현금을 꼭 보유하셔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어디가 어떤 공약을 발표하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전 정치적인 색은 없습니다. 근데 코인 과세를 유예해 주는 거는 좀 큰 이슈니까 좀 유예해 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